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일인데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차오르고 아직까지 1, 2년에 한 번씩 그때의 일들이 꿈으로라도 보이면 며칠 동안은 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그 사람을 만나 27살이 되어서야 또다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살 위의 나이였고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잘생긴 얼굴, 큰 키, 좋은 입담과 친절한 매너로 주위 사람으로부터 어디서 저런 사람을 만났느냐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사귀고 2년 정도 지나고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는 이유로 싸우고 잠시 이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1달 정도를 서로 각자 생활하다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발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딱 그때로 돌리고 싶습니다. 영구 삭제시키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고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며 그 시절의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예쁘게 만났습니다. 영화 보고 휴가도 같이 보내고 술도 마시고 서로의 집도 왕래를 하며 그렇게 무난하게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냐고 여쭈어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안 간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사귀던 중에 누나는 결혼을 했고 형은 미혼이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께서는 형이 먼저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형이 사귀고 있는 여성분은 그 사람 부모님께서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반대가 심하셨던지 결국은 헤어지고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언니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형은 제 친구 언니와 잘 만남을 갖고 결국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염두에 두었기에 양가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좋다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형이 결혼식을 하기 전이지만 저희도 상견례를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당신 자식들의 칭찬도 없고 어느 집 폄하도 없는 정말 무난한 상견례였습니다. 서로의 친구들,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어울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데이트를 하던 중 저녁에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너 나랑 처음 아니었지? 뭐가? 남자랑 잠자리 말이야.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1990년 이때만 해도 처녀성을 운운하고 남자와 처음 잠자리를 하면 책임을 지느니 이런 행태들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참 어이없고 질문의 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아니었지. 그래서 땡땡씨는 나랑 처음이었어? 남자는 처음이 아니어도 괜찮고 여자는 처음이어야 하는 거야? 난 남잔데 여자랑 똑같나? 여자 혼자 잔 것도 아니고 남자랑 잤는데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아니다?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고 가고 마지막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이었습니다. 그냥 얘기해 본 거랍니다. 이때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헤어지고 다시 만났을 때를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일은 그냥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밥 먹고 맥주라도 한잔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 시절 삐삐가 보급화되기 전이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 전화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집 대문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지켜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서서 보다가 내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를 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에는 누구를 만났는지 그 친구들 전화번호를 대라는 어이없는 말도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도 제가 입고 나간 옷이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예를 들어 원피스 길이가 짧으면 치마 밑단을 자꾸만 잡아당기거나 민소매를 입고 나가면 어디 살을 훤히 보이고 다니냐며 버럭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가서도 수영복을 못 입게 했습니다. 제가 불만을 얘기하면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민소매며 몸에 붙는 옷들,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을 너무 많이 본다며 그러고 다니면 안 볼 것도 한번 보게 된다고 자기는 내 여자 그런 시선으로 다른 놈들이 쳐다보는 거 싫다 했습니다. 참 지금 들으면 걔도 안 들을 얘기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이 상등신인 나는 그걸 또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 후로 온갖 찌질, 의처증, 등신짓은 다 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제 친구 결혼식 따라가기. 제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릴까봐 자기가 곁에 있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이 남자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조금의 여지를 준 적 없습니다. 그냥 의심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술을 마시고 집에 바래다 주면서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면 꼬집거나 손깍지를 끼고 아주 세게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라 제가 뭐라 못할 것 같으니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은 점점 세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회사 가까운 곳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편두통이 있기는 했는데 그 무렵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다가 어느 한 곳을 갉아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힘이 들면 혼자 지내다가도 본가로 들어간다는데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독립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무수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 온 가족에게 피해였습니다. 때리고 기절하고 정신 차리면 잘못했다. 많이 들어보신 그런 레파토리,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말은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빴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앞으로 잘하겠다. 회사에서 가는 야유회 못 가게 하기, 요즘에는 단어조차 아득한 야유회, 1박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닌 아침 9시쯤 출발해서 서울 도착하면 6시나 7시쯤 되는 코스인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냥 싫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회사에서 하는 회식, 야유회 등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남자가 사회생활 어쩌고 하는 뻔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하는 회식도 적당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싸우고 헤어지자 하고 진단서 끊고 경찰서 가고 정말 그 이후로 다시는 겪어본 적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6살 가을의 어느 날은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가방순이라고 한다던데 제가 그걸 했습니다. 한강 유람선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입니다. 아침 7시부터 신부와 같이 다니며 화장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결혼식장으로 옮기고 제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강바람을 몇 시간씩 맞고 있으니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뷔페가 차려져 있긴 했지만 몸이 떨리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니 밥도 못 먹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다음날 가기로 했고 그날 저녁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랑 신부 친구들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가자고 하는 분위기였고 초저녁이니 잠깐 참석만 했다가 신부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 장소가 제가 사는 곳과 버스로 불과 두 정류장이라 안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로연에서 정말 40분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15분, 집 도착 8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현관을 열고 주방불을 안 켜고 방으로 들어가서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고 바바리 코트를 벗으며 장롱 앞으로 걸어가는데 지금은 형광등이 켜질 때 스위치 누름과 동시에 켜지지만 예전에는 깜빡깜빡하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 깜빡깜빡하는 불빛 사이로 뭔가가 날아드는 것이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불이 켜졌을 때의 상황은 그때 집집마다 있었던 크리스탈 잿더리가 장롱문에 부딪혀서 움푹 패여 있었고 잿더리는 발등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창문 아래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이 화가 난 건 늦게 들어와서, 그리고 싸우다가 제가 피로연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우면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 더욱 분노했고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을 시달렸는지 정신이 나갔다 들어오다를 반복했는데 계속 헤어지자 하고 했던 때이기도 해서 더 세게 대응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더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벗기고 강제로 분풀이를 하더니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아이씨, 내 여자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가 몸도 말을 안 듣네. 아득했습니다. 기절했고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정신에 일어나 옷을 입고 집을 치우고 출근은 이미 못하는 상황이었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잔 후에 일어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1년을 헤어지자고 했고 본가로 전화해 저희 엄마에게 어머님, 땡땡이 바람난 거 알고 계세요? 그놈 때문에 저하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소리 하기를 여러 차례 몇 번씩 엄마는 쓰러지고 몰래 이사 후 집도 안 알려주니까 회사 마칠 시간에 찾아와 출입구에서 기다립니다. 멀리서 그것을 보고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손님들이나 다른 직원들 차를 타고 숨어서 건물을 빠져나오기도 여러 번. 그러니 친한 회사 사람들 몇몇은 저의 처지를 알고 잘 도와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다시 같은 사건을 겪다가는 사단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끝날 것 같았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다른 거 말 안 하고 제발 헤어져만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살려고 한다고, 또다시 예전 같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고.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멍들어 있는 얼굴을 한참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잘 살아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는 진심 어린 사과 따위는 없었습니다. 얼굴을 맞아서 숟가락도 넣지 못하는 때에는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고소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사귀는 사이끼리 정말 고소할 거냐? 이거 벌금 몇만 원이면 끝이라고 잘 화해하라고 합니다. 이쯤 되니 뒷일이 겁이 났습니다.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일이라면 죽어 끝내던 살기 작정으로 매달리던 결과는 잘 살아라. 이사를 2번 더 가고 편두통으로 응급실을 몇 차례 다녀오고 회사도 옮기면서 잠잠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말입니다. 그때 TV에 드라마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거의 의처증, 음주, 이혼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제 얘기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형과 친구의 언니는 제가 헤어지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 후로는 친분이 조금만 있어도 남자들의 술버릇을 보게 되고 평소의 습관을 살피게 되고 그냥 남자를 멀리했습니다. 아주 안 사귄 건 아닌데 서로를 알아갈 때는 웃고 잘 만나다가 좀 더 깊이 있는 만남을 원하는 눈치가 보이면 싸늘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보기가 싫어집니다. 제 나이 56살, 아직 혼자입니다. 더 이상의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제가 결혼하는 걸 끝까지 보지 못하시고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연로하신 엄마는 꿈에 가끔 아버지가 나와서 가자고 하신답니다. 그러면 엄마가 대답하신답니다. 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못 가. 하고 아직 제 곁에 계십니다. 아직도 1년에 한 번 정도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 그날은 회사를 못 나가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도 받을 테지만 그때는 경찰서에 가면 두 분이 잘 해결하시라고 고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나를 가두고 있던 기억 때문에 이 시간까지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날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나 있을까요? 물리적인 힘 앞에서는 누구나 약자입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위에 서려는 그런 마음은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닿은 인연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만 먹은 늙은 아가씨, 답답하고 힘든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오랜 세월 힘들게 사셨군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연 같네요.